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6화 타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타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주제가 소통이죠, 그죠? 두 분은 살면서 타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 질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 질문에 딱 네. 떠오르는 대상이나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신다면, 되게 많은데. 네. 부모님, 와이프, 그죠? 뭐 직장 상사, 그죠? 예. 뭐 얘기한 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냥 이건 누구 어느 집에나 있을 얘기니까 우리 그냥 공통적으로 부부끼리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출신이 달라서 그렇죠. 출신. 화성에서 온 거랑 금성에서 온 거랑 그렇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 반대인가? 모르겠어요. 예. 네. 어쨌든 전 한 두 가지 같은데 네. 하나는 극과 극이야 또는 뭔가 이렇게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나 이거에 대한 차이가 아주 극명해. 이게 잘 설득되어지거나 의도가 명확하게 잘 가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주 제일 자주 벌어지는 것 중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제일 자주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화법 같아요. 화법. 표현. 표현 하나도 엄청 즉각적이고 재수없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 짜증나게 들리게. 근데 화성에서 왔고 한쪽은 금성에서 왔어도 결혼을 했다는 건 한때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착각이죠, 착각. 근데 그때는 왜 잘 됐어? 네? 그때는 왜 잘 됐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주로 그리고 뭐,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는 그동안에 맞닥뜨리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들을 접하면서 주제에 대한 생각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고, 그냥 저는 다 제가 부덕한 탓이다. 그래서 자유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이견이 대립되거나 뭐 이럴 만한 크리티컬한 이슈가 없이 이렇게 지내서 소통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뭐 가족 관계나 자녀 문제라든지 등등등 일상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그죠? 예전과 달리 잘못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아요. 그것도 저는 연애할 뭐-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연애할 결혼-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발산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이해해 것도 주려는 있고, 마음도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주제 자체에 접할 상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만나서 주로 노는데 뭘. 그래서 내가 자유님 얘기에 그 되게 공감이 되는데, 듣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는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나서 결혼하고 결혼식이라는 걸 올리고 나서 같이 살고 애도 놓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일단 만나면 그죠? 일단 동거부터 하고 애도 놓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막 하고 나서 그래도 잘 통하면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 같은 그렇게-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아니 애가 학교 다니는데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이제 와서 결혼을 한다고? 뭐 이런 거 영화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가 꼭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순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순서대로 내가 살아봤잖아요. 근데 똑같아. 결국 이 순서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그 순서대로 살아도 이제 좀 아니다 싶은데 뭐 이미 저질러 놓은 게 있어서 돌리기가 어렵죠. 예. 다시 얘기하면 불가역적 상황이다 이거죠. 이게 인질로 있는 상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은 타인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대상하고 잘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행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계속 부부싸움하고 사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돼서 갈등이 생기고 나면
대부분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연히 이렇게 그렇게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속으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영역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 그게 잘 또 안 그 되잖아요. 역지사지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 가정생활 속에서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티격태격 많이 하잖아요. 변기 뚜껑을 올리고 소변을 보냐 안 보냐 뭐 아주 치약을 어떻게 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아주 짤막하게 집사람이 화장실 딱 들어가더니 혼잣말처럼 딱 던지고 끝나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면 이건 더 얘기해야 할 게 아니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라고. 혼잣말을 되게 크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 혼잣말을 들으라고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네. 그죠. 그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같은데. 그냥 확 쫄아가지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죠. 오늘은 뭐 다들 좀 이런 상황이 많으실 텐데 살면서 타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소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 어울리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통의 수준이 곧 관계의 수준이거든요. 가령 어떤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 달 동안 한마디 대화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닐 텐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도. 한 달 가기도 쉽지 않지. 뭔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한 달 이상 가는 집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같이 살면서? 간혹 그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뭐 위기의 부부 뭐 이래 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당연하죠. 그죠? 서로가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좋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이처럼 우리가 대화의 수준, 소통의 수준을 보면 서로 간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오죠. 궁적통, 통적변, 변적구. 그러니까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하고 변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도 혈액이 잘 통하면 막힘이 없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근데 이 논리는 소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관계도 소통이 원활하면 막힘이 없어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혀서 아픈 곳이 생깁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곳곳에 막힌 곳이 생겨서 흐름이 나빠지죠. 그 결과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는 병들고 맙니다. 그렇죠. 어쨌든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럴 수 있고 이게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이니까 그렇죠, 그죠?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막힌 걸 터버린다라는 의미의 소와 서로 연결한다라는 뜻의 통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통이란 막힌 걸 터서 서로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풀이에도 알 수 있듯이 서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막힌 걸 터야 돼요. 그러니까 소가 통의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상대방과 뭔가 막힌 것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통하려고 시도를 해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아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뾰로통한 채로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남편이 아내한테 왜 그렇게 저기압이야, 속 시원하게 이유를 말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속내를 쉽게 털어놓을까요? 됐어. 오늘 그 소통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참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도 많고 또 바람직한 얘기의 방향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실화 또 실천 참 되게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런 거 되게 경험 많이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중리에서도 뭐 힘든 일 있어? 뭐 불만 있어? 나 이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속 시원히 얘기해봐. 그쵸.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해놓고서 또 싸워. 그렇죠.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또 싸워.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내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좀 잘 생각해보고
막힌 걸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막힌 게 이제 뚫려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것도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인데요. 왜 그 이솝 우화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는데 입구가 좁고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이제 입구가 좁아서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번에는 두루미는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내놓아서 서로가 이제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죠? 이게 초등학교쯤에 나오던 그죠? 근데 그들은 왜 상대가 먹을 수 없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냈을까요? 두루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여우는 복수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참 직설적 어떤 표현보다 이런 비유, 어떤 이런 스토리 상황 이런 거를 그게 그러니까 우화죠, 참 그죠? 대단해요. 그죠? 맞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은 소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떠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동양 고전에도 나와요. 그 장자라는 고전 지락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바다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나라 임금은 친히 이제 그 바다새를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궐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주고 온갖 술도 갖다주고 소, 돼지, 양을 잡아서 극진하게 연회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노나라 임금이 바다새한테 풍성한 대접을 해준 거죠. 이런 풍성한 대접을 받은 바다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장하죠. 죽었어. 이거 장자도 그렇고 네. 이솝 우화도 그렇고 네. 이솝 우화가 장자 거 아마 뺏겼었을 것 같은데 이 참 이렇게 우화로 그쵸? 참 멋있어요. 예. 그렇죠. 바다새는 어리둥절하고 슬퍼하면서 한 점의 고기도 먹지 못하고 한 잔의 술도 마시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나라 임금은 새를 대하는 방법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듯이 접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나라 임금의 배려가 바다새한테는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이처럼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버이날 80대 부모님한테 효도한답시고 헤비메탈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선물하면 부모님 좋아하실까요? 너무 얘가 과한 거 그죠? 과하긴 하죠,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아까 거죠. 장자처럼 예를 다시 들어봐요. 뒤에 나올 거예요. 타인을 위하는 행위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공감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혹 동창 모임을 가보면 이런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죠. 자기는 주식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러면서 자기의 투자 성공담을 다른 친구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뭐 자기는 부동산 갭 투자를 해서 뭐 1년 만에 5억을 벌었네, 6억을 벌었네, 뭐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 예를 들면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친구도 있고, 그죠? 부동산 때문에 피해를 본 친구도 있고, 또는 자기는 그죠? 뭐 전세 값이 올라가지고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기분은 어떨까요?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네. 친구를 잃죠. 그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는 있었던 얘기를 친구랍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도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상황이면 좀 가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본래 자기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주택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입시 정책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각자 처한 입장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처럼 개개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현상을 독일 사회학자인 카를 마나임은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나임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은 개개인이 처한 존재 상황에 구속된다라고 본 건데요. 즉 자기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관점이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가령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처한 입장 때문에 집값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주택자는 자기 입장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면밀히 따지기보다는 그냥 자기 입장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어쨌든 뭐 자기 처한 상황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네. 그죠? 이처럼 자기 생각이 자기가 처한 존재 상황에 구속되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이 차이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쉽게 세대 차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세대 차이는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또 신세대는 기성세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나이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탓입니다. 한마디로 사유의 존재 구속성 때문이죠. 근데 이쯤에서 그러면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솔루션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카를 마나임이 존재 구속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 우리의 사유를 존재의 구속 상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불완전하고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생각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도 주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뭐 세대 차이, 나이 차이 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결국 역지사지해라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역지사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게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로부터 군자는 소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입장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릴 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자주 소개한 얘기인데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이 말은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것과도 조화를 도모하려 하는데 소인은 자기와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고 뭐든지 같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화의부동하여 자기와 다른 입장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려는 반면에 소인은 동의불화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참 훌륭한 얘기예요. 예, 그죠? 이제 동의불화 이게 이제 결국은 꼰대 뭐 이런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불화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나이 차이로 따지면 꼰대라고 부르죠, 그죠? 꼰대는 자신의 나이나 가치관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 주로 젊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계도하거나 훈계하거나 강요하려는 사람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화의부동하지 못하고 동의불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군자 화의부동이 소통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요컨대 군자는 자신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과도
화의부동의 자세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군자란 역지사지를 잘하기 때문에 타인과도 소통에도 능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타인의 입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려 하면서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가 소통인 것 같고 요즘엔 뭐 나이 들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 또 특히 그렇죠. 꼰대 안 되려고 하는 거 예. 이게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탈 꼰대가 필요한 시대죠. 네. 이제. 어쨌든 뭐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근데 정작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런 게 뭐냐면 자기가 소통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조직에서 보면 직급이 올라가고 좀 이렇게 될수록 너무 이렇게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좀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소통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역지사지는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소통 이꼴 관계하고 똑같을 것 같다. 소통이 잘 되면 관계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쁠 텐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소통의 출발은 관심이다. 야, 네. 소통은 관계인데 출발은 관심이다. 네, 좋습니다. 자유님. 저는 이제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많이 알고 많이 얘기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이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네. 같아서 역지사지 하려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지 마라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너 자신을 옳다고 믿지 마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타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 어울리며 생활하기 때문에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통의 수준이 곧 관계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하고 변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인간관계도 소통이 원활하면 막힘이 없어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막힌 곳이 생겨서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군자는 자신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과도 화의부동의 자세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